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필리핀어 따갈로그 수동태 동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수동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많은 따갈로그의 언어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동태 동사를 언제 사용하는가, 왜 사용하는가, 어떨 때 사용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태 동사 GTB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동태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따갈로그에는 능동태, 수동태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ATB, GTB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ATB라는 것은 Active Topic Verb입니다. Active Topic Verb라는 말은 뭐냐면 Active라는 것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놈이 topic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즉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달린다.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동차가 토픽도 됩니다.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자동차가 액티브가 토픽이 되는, 그러면 달린다면 runs가 나오죠. 그러면 verb가 됩니다. 이런 run은 active topic verb가 되는 거, 주어가 topic이 되는 동사들이 active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능동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어를 받아서 나오는 동사는 웬만한 문장들은 다 능동태입니다. 실은요. 영어나 한국어나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대부분 액티브가 됩니다. 주어가 액티브인데 따갈로그에서 왜 주어라는 서브젝트란 말을 쓰지 않느냐? 서브젝트가 아니고 앙이 들어가는 게 실은 자기들한테는 서브젝트인데, 앙을 서브젝트로 하면 다른 나라 문법하고 이게 겹치는 충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젝트란 말을 쓰지 않고 얘들이 타픽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타픽이란 말을 쓰는 대신에 액티브란 단어를 써서 움직이는 놈이 타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어인데, 그때 주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놈을 verb, AT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때로는 목적격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을 들고 갔다 라고 하면 목적어가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지만 목적어가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어가 내가 그 물건을 들고 가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 다음에 잘 놓고 놓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물건을 잘 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목적어가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되는 토픽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토픽이 될 경우에는 그 목적어에다가 앙을 붙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 가운데 가장 중점되는 단어에 필리핀 사람들은 거기다 앙을 붙입니다. 목적어가 됐건 주어가 됐건 상관없이, 주어나 목적어나 아무런 상관없이 때로는 동사에도, 동사가 중요하면 동사에도, 때로는 부사가 중요하면 부사에도 앙을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ATB는 주어가 중요할 때 ATB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목적격 같은 게 다른 것들이 중요하면 다 GTB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goal topic, goal이란 그 목적격을 목적격이라고 하면 object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object를 쓰면 실은 다른 나라 문법에서는 이거는 피동체거든요. 잘 움직이지 않는 동체. 그런데 필리핀어에서는 목적격 자체가 앙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goal인데 목적이 topic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또 verb가 바뀝니다. 형태를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능동태나 수동태나 앙품은 문장 가운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ATB 때 주어가 앙품을 받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낭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GTB 때 목적격이 앙품을 받으면 나머지 다 모두 주어일지라도 낭품 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낭품 주어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동사도 낭품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ATB는 능동태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음동사, 막동사, 마동사, 망동사 이런 거 다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 능동태 동사고 어떤 건 수동태 동사인지 금방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탑픽이 되는 GTB일 경우에는 그 수동태 동사 형태 in, an, I 이런 걸로 싹 바뀝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바뀌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하시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I bought a car 그러면 나는 차 한 대를 샀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차 한 대를 샀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차 샀어 이런 말을 쓸 때 I bought a car 씁니다. 영어에서요. 그럼 똑같은 말일 때 따갈로그에서는 부밀리아코 난 꼬째라고 합니다. 나는 차 샀어. 근데 그 차가 어떤 건지는 몰라. 지금 낭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불특정입니다. 불특정한데 어느 하나를 산 거일 때 낭을 씁니다. 근데 낭을 쓰면 만약에 불특정인데 여러 개 샀다 그럼 낭마꽃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밀리아코 낭마꽃제 그럼 차 여러 대 샀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밀리아코 낭꽃제 자체가 나는 차 샀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국말로 해석해도 영어로 해석해도 거의 비슷한 단어 비슷한 문장인데 I bought a car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차를 샀어라는 말인데 그 차를 샀어라고 더가 있으면 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차를 샀어. 그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필리핀 사람들은 목적어를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더가 붙는다고 목적어 강조가 됐냐? 그냥 문장 가운데 어와 더 차이일 뿐이지 뭐 그걸 문장 가운데서 강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더가 붙는 순간 강조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가 붙으면 앙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꼬째로를 바꿉니다. 그럼 앙꼬째로 바꾸고 나머지 것들은 낭폼 다 주어가 비닐리 꼬가 주어인데 의미상 주어이죠. 그때 꼬도 원래 악보인데 꼬로 바꿔서 낭폼조로 바꾸고요. 빌리의 원형 동사에 인동사를 써서 비닐리 이것도 수동태 동사로 다 바꾸는 겁니다. 즉 앙은 목적격에 앙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낭폼 그다음에 수동태 동사로 다 격화시켜서 문장을 만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거를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I bought a car 한 다음에 I bought the car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부밀리아코 앙꼬째라는 단어를 써야 I bought a car가 되고요. 비닐리코 앙꼬째가 돼야지 I bought the car가 됩니다. 문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수동태를 왜 바꾸냐? 지금 베닐리코 자체도 수동태가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런데 왜 꼭 수동태 GTB 목적 탑픽 목적 강조 동사를 써야 되느냐? 그 물으면 필리핀 사람들 더가 있지 않냐? 더라는 것은 얘기하다가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목적격이 딱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맞춰서 대화의 토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GTB를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확 바뀐다는 거를 아시면 좀 약간 놀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자 그렇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의 이런 미묘한 감정 처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부밀리아코 앙꼬째와 비닐리코 앙꼬째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영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강조를 할 때요. I bought the car 이렇게 해서 세게 스트레스 주면 됩니다. 그냥 소리를 세게 지르면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소리를 세게 질러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형태를 완전히 바꿔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영어 같은 경우는 I bought a car, I bought the car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베넬리코 앙꼬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변환이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문장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력이 매우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소한 변화에도 문장을 확확 바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 상태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센시티브합니다. 사소한 거 하나 강조하더라도 문장을 바꿀 정도로 이 사람들은 feeling sensitive, oriented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번 또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특정한 물체를 이미 서로 알 때 GTB를 쓰는데요. 자, 봅시다. 구스토꽁 우미롬 낭가못. 가못이 약인데요. 가뭇 이렇게 가못인데요. 약을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낭이 들어갔어. 여기에 우미롬 낭 그랬으니까 어떤 약이라도 그냥 그 약 하나만 먹으면 돼라는 말이기 때문에 능동태 우미롬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기를 원해.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거 있잖아. 타이레놀 이렇게 말이 딱 되는 순간 앙가못이 됩니다. 그런데 약 중에 만약 타이레놀 가운데 타이레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만 줘 이러면 난가못이 됩니다. 그런데 타이레놀도 있고 이보브루펜도 있고 뭐 설사약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많을 때 그때는 앙가못이라고 고고라고 딱 짚어주기 때문에 앙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동사가 수동태 동사로 이누민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막 루또 까낭 이틀로 너 계란을 요리해. 그러니까 계란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계란 여러 개 많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그냥 요리해라는 말로 계란 요리 좀 해봐 이럴 때 막루또 까낭 이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계란을 딱 집어주면서 너 요거 갖고 좀 계란 요리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태로 바꿔야 됩니다. 계란 하나 딱 주면서 요리해봐 라고 할 때는 일루또 루또인모 앙이뚜로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냥 계란 요리 해봐 할 때 막 루또 까낭이뚜로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서 그냥 하나 하는 거고요. 루또인모 앙이뚜로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뭐라고 딱 짚어주셔야 돼요. 짚어주지 않으면 아떼들이 그냥 헷갈려합니다. 뭘 요리해야 되지? 앙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아떼들이 물어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뭘 말하는 거지? 헷갈려서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 가서 요리할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낙리니스까바 낙메사 리니스를 청소라는 말 깨끗하게 하다. 그럼 낙리니스까바 너 청소했니? 낙메사 책상을 청소했니? 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낙이니까 과거형이죠. 만약에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 책상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러면 너 낙리니스까바 낙메사 너 책상 청소했어?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닐리니스 모바 앙메사 이렇게 하면요. 앙메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상을 딱 집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닐리니스 모바 앙메사 이렇게 말을 주인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 아떼한테 나가기 전에 주인이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 책상을 너 청소해라 라고 말을 하고 나갔다는 전제 조건이 이 닐리니스 모바 앙메사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나갔다 그러면 닐리스 모바 앙멜사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물체를 이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미리 알고 있는 거에다가만 앙멜사를 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격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물체를 이미 알고 있을 때 항상 수동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수동태 문장에 사용한다. 수동태 문장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호세 리자 was killed. 그러면 호세 리자를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요. 피나타이 호세 리사. 이렇게 수동태 여기 영어 문장이 수동태지 않습니까? was killed 수동태지요. 그런데
pinatay si Jose. 그러면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이건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수동태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문장인데 우리 한국말로 능동태로 해석을 충분히 되는 거지만 이런 문장에는 pinatay si Jose Rizal 그러면 수동태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요. Ako ay tinawag ng Diyos upang maging apostol at hinirang upang mangaral ng magandang balita ng Diyos. 그러면 Ako ay tinawag,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ng Diyos, 하나님이 upang 뭐하기 위해서 maging apostol, 사도가 되기 위해서 hinirang, 선택되었습니다. upang mangaral, 전파하기 위해서요. ng magandang balita ng Diyos,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I wa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chosen to preach the gospel of God.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거 다 수동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띠나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요. 퀸이랑 선택을 받았습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동태 문장에서 이 문장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한 물체, 이미 알고 있는 물체일 때 낭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동태 문장일 때 수동태 문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포함된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Sino ang dadalawin ninyo sa hospital? 그러면 당신은 Sino ang dadalawin 누구를 방문할 것입니까? ninyo 당신은 sa hospital 병원에 누구를 방문할 것입니까? 라는 말인데요. 이때 목적어가 누구를 하기 때문에 Sino가 목적격이 됩니다. 누구를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노 안끼누아모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이때도 아노를 씁니다. 그때도 역시 끼누아라는 수동태 동사를 쓰고요. 위에도 시노 앙다달라윈 인동사 수동태를 씁니다. 끼누아도 꾸하의 인동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포함된 의문 시노 아노 아노는 무엇을 시노는 누구를 를 들어가면 이것은 목적어가 포함된 의문문에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 ATB, GTB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will visit Mark at the hospital.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있는 마크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고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능동태로 쓰고 싶습니까? 수동태로 쓰고 싶습니까? 이 문장 그대로 한다 그러면 능동태가 됩니다. Dadalao kami kay Mark sa hospital. 그러면 우리가 마크를 병원에 있는데 방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AT로 쓸 수 있는데 수동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Dadalawin namin si Mark. C가 들어가면 앙폼이 되겠죠. 그래서 마크를 앙폼으로 보고 이때는 마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C를 둡니다. 그래서 다달라빈 나민 C 마크 사 호스피탈. 그래서 사람이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 ATB, GTB 다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말일 때 능동태로 어떻게 쓰십니까? 마기힌따이 아꼬 싸요.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능동태로 쓸 수 있죠. 그 수동태로는 히힌따인 기타 이렇게 씁니다. 히힌따인 기타 GTB로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힌따인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GTB일 때 당신을 기다릴 거야. 힌따인 기타 마기타 기타를 쓰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기타라는 단어를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 보길 원해, 가길 원해, 너의 가길 원해, 뭐 기다리길 원해, 뭐 이렇다 그러면 히인따인 기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 ATB, GTB 다 쓸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따갈로그는 굉장히 문장이 풍요로워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주어가 강조되고 싶다는 기분이 있다 그러면 GTB를 쓸 것이고, 능동태가 주어가 그냥 목적어가 강조되면 GTB, 근데 주어가 강조된다 그러면 능동태를 쓸 것입니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느낌에 따라서 문장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동태 GTB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목적을 강조할 경우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동태 문장에서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람을 쓸 때도 ATB, GTB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 또 목적격의 경우에도 수동태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목적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80%고, 수동태 문장 그렇게 필리핀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동태는 이미 GTB는 이미 수동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적인 느낌이 있는 문장이다 그러면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셨는데, 그러면 다음 편에 구체적인 수동태 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